네, 인천 서구 이용호 의원입니다. 기후부 산하의 에너지 기관들의 불법 경영 실태가 심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김동철 사장님. 네. 우리나라 65개 섬 지역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섬 지역 발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20년, 30년씩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에 우리 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섬에 남아 발전 시설을 사수하기도 하고, 또 폭풍, 폭우가 태풍이 와도 주민들은 대피소로 이동하는데 이분들은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면서 이 발전들을 책임지면서 정전을 복구하는, 목숨을 걸고 일하고,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분들이 사실은 한전 위탁 업체 소속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한전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 관리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전을 상대로 20년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법 파견에 따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진행을 하고 3년 넘게 걸려서 법원이 한전 소속 노동자가 맞다,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한전은 법원의 이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전적을 강요합니다. 자회사 전적을 거부하니 184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자행합니다. 공기업에서,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불법 파견도 모자라서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집단해고까지. 작년에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하세요?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이렇게 집단해고가 벌어진 이후에 정전 복구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서 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섬발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전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령도, 연평도 등의 국가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1심 소송 법무법인 세종이라는 대형 로펌에 3천만 원, 이분들의 1년 연봉도 넘는 돈을 수임료로 지불을 합니다. 2심 소송에는 또 다른 대형 로펌을 선임을 하더니 급기야 광주고법에서 2년, 광주지법에서 3년을 일한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추가 선임을 합니다. 1, 2, 3차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 무려 1억 6천만 원의 수임료를 지불해 가면서 지금 계속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국감 직전에 이분들의 삶의 어떤 실태들을 좀 조명을 해봤습니다.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민간정책연구소 이음에 의뢰를 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84%의 응답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부양가족은 절반이 2~3명, 해고 이후에 40%가 가족들과 별거 중이고요. 해고 이후에 34.4%가 소득이 전무하고 소득 감소가 23.1%가 됩니다. 해고 후에 부모, 배우자, 자식, 주민, 지인 등 모든 인간관계가 90% 가깝게 나빠졌다라고 평가가 됐고요. 해고자의 29.1%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확인됐습니다. 절반 가까이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해고자의 4분의 3은 알코올 의존이고 57.6%는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실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런 상황들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고통 속에서 해고자들이 지금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인지는 하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네. 본 의원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어떤 상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분들 마찬가지로 정리해고 이후에 30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섬지역 발전 노동자들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이 건을 쌍용차 정리해고하고 비교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2심이 마무리 단계죠? 네, 12월에 지금 25년 네. 12월 18일 날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소송이 한 사람의, 한 가족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게 하는데요. 20년 3월 달에 시작된 소송이 이제 5년 반이 지났는데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고 신분으로 앞서 보신 바와 같은 극도의 피폐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공기업이 모범적 사용자는 못할 망정, 민간의 악덕 기업주보다 못한 이런 행태들을 이렇게 오랜 기간 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검찰의 얘기지만 공공기관이든 정부든 이런 무분별한 소송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2심 결과 나오기 전에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3심제가 보장돼 있고 또 최근에 민주당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은 거기에 대부분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심 판결이 끝났는데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 한전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심 그래서- 판결이 나왔고요. 네. 1심 판결 191명에 대해서 전원 직접 고용을 요구를 하는 전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1심 이후로도 2년이 넘게 지났어요. 12월 18일 날 2심 선고되면 승복하시고 직접 고용 추진하세요. 상고심 가서 뒤집어지는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또다시 이분들, 가족분들 사지로 내몰 거예요. 확답을 좀 주세요, 이 자리에서. 2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저희들로서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2심이 1심 유지되면 직접 고용 확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 그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5년 묻잖아요. 동안 그분들이 사장님, 제가 물을게요. 1심 결과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면 직접 고용하고 정리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2심 판결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1심 그러나, 결과가 유지되면 직접 고용하고 마무리하시겠냐고요. 저희들이 공사 무조건 입장에서는 1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장님 돈이 아니기 때문에 펑펑 쓰고 대리인 앞세우면 되지만 이분들은 소송 5년, 6년 해고 신분으로 이거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불법 범죄 행위예요. 불법 파견은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2심 결과에 따라서 1심 유지되면 직접 고용하세요. 그 정도 확답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2심 판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뭐 기계적으로 상고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반대의 결과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심 판결이 사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1심 판결 유지되면 더 이상 상고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 그분들이 2심 판결에 패소할 경우에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판 결과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3심제 국가에서 2심 결과, 1, 2심 결과에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해보세요. 네. 저희가 이 문제를 지금 도서발전에서는 한전이 연간 한 2천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통해서 결국 이제 손실을 보전하는 단계고 그렇게 왔었는데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한전이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발전 업무를 이제 과거에 지자체의 계약직 공무원들이 해왔던 것들을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민간에도 어떤 그 발전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 퇴직자들이 나서서 이 이제 도서발전들을 해 왔었는데 이제 경제 성장이 되면서 2020년 경이 되니까 이제는 민간의 발전 여력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히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에서 이제는 한전이 퇴직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퇴직자 특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쟁 입찰에 맡겨라 하는 게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한전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그 경쟁 입찰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민간업체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면 그분들의 처우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이게 여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말 한 2년 동안을 고심에 고심을 하다가 결국 한전은 이제 발전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발전 인력이 없습니다. 발전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국회하고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한전의 자회사인 MCS에서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그런 모든 문제들 고용도 보장되고 처우도 안정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 발전 직군들뿐만 아니라 한전 FMS나 한전 CSC는 그렇게 해서 한전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만이 이제 이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자회사 직고용은 안 된다. 한전이 직접 직고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전은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1심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 판결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많은데 아무튼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2심 판결을 기다려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MCS 직고용에 대해서는 21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상의했고 그분들이 동의 내지는 다 수용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방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해고 상태가 사장님 좀 해고 상태가 요약해서. 5년이 아니라 1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자, 잠깐만요. 재판 네.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그 자세한 그 부분의 상황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아까 용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고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그 고통이 크다는 것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해고를 하고 지금 발전 자회사에다가 직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금 1심에서 판결을 했는데 판결 결과 한전이 지금 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심에서 패소했는데 네, 패소한 이게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뭡니까? 불법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600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한 1대1로 전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인천 지역 도서의 일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걸 전부를 갖다가 불법 파견이라고 1심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3심제가 보장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아야 되겠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1심에서 지금 패소가 판결이 되었고 또 판사가 1심 판결을 할 때 뭐 아무렇지도 않게 판결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잠깐 뭐 우리 사장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1심에 2심 판결이 났을 때 만약에 한국전력공사가 패소를 하는 경우에 그냥 당연히 상고하는 기계적 상고를 해서는 그럴 의사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2심에서 패소가 되면 실질적으로 잘 살펴서 지금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고에서 그것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살펴서 그 당사자의 고통 그리고 또 이런 그 법리의 어떤 다툼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상고할 실익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상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결심을 해주시죠. 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